이곳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뉴욕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밤 9시가 넘으면 경찰도 단독 순찰을 꺼립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어떨까요? 해질녘 이면 공원 출입문에 경고문이 붙습니다. 파리의 빌로뉴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대도시든 밤의 공원은 위험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 11시에도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노부부가 산책을 즐기고 심지어 수달이 물가를 헤엄치는 곳이요. 대체 이 도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미국의 한 도시 전문가가 직접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건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뉴욕 맨해튼 42층에서 일하죠. 도시 리스크 컨설턴트예요. 글로벌 보험사 소속입니다. 제 일은 간단해요.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로 증명하는 겁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맨해튼 거리가 보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저는 그 소리에 익숙해요. 도시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책상 위엔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모든 도시의 범죄율 데이터였어요. 붉은색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간 범죄, 강도, 폭행, 납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담당했던 VIP 고객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임원이었죠. 유럽 출장 중이었어요. 밤 10시 파리 시내였습니다. 호텔에서 3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견됐죠. 보험사는 300만 달러를 지급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확신했습니다. 안전한 도시는 없다고요. 밤은 언제나 위험하다고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6명이었어요. 모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청계천. 야간 범죄율 0.3%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뉴욕의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왔어요. 밤 11시 청계천이었습니다. 여성이 혼자 조깅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연인들도 보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건 모델 오류예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동료 한 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세계보건기구 공식 자료입니다. UN 통계청도 동일한 수치를 보고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숫자를 다시 봤어요. 0.3%.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여성이 밤 11시에 혼자 조깅한다고요? 그것도 공원에서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조작이에요. 모두가 돌아봤어요. 다이앤 천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 고객이에요. 데이터 리스크 분석 스타트업 CEO죠. AI 기반 도시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다이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CCTV 밀도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건 안전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통제된 사회죠. 다이앤이 화면을 넘겼어요. 또 다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예산 중 치안 비용이었어요. 이미지 메이킹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어요. K-팝처럼 말이죠. 그녀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제 분석 모델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어요.
정부 주도의 선전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이앤의 눈빛이요. 지나치게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프로젝터를 다시 켰어요. 서울 청계천 사진들을 봤습니다. 여성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너무나도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어요. 파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성 고객의 얼굴이요. 마지막으로 봤던 사진 속 미소가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맨해튼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둠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또 들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이앤을 만났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에밀리, 당신도 그 데이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뭔가 맞지 않아요. 다이앤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제 모델이 옳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한국은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다이앤이 먼저 탔습니다. 저도 따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둘의 얼굴이 보였어요. 똑같이 차가웠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다이앤이 먼저 내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저는 로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밤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도시는 원래 이런 곳이죠. 하지만 서울 사진 속 사람들은 달랐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갔어요. 노숙인이 골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서울은 뭔가 다를 거예요. 아니, 달라야만 해요. 안 그러면 제 3년이 거짓말이 되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청계천, 밤 11시, 조깅하는 여성.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관련 자료를 검색했어요. 삼성 광고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논란이 됐던 그 광고요. 밤 2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장면이었어요. 영국 언론은 비현실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판타지라고 했죠. 댓글을 봤어요. 이건 위험한 메시지를 준다. 여성들에게 잘못된 안전감을 심어준다. 현실은 이렇지 않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현실은 위험하니까요. 하지만요. 만약 진짜라면요? 만약 서울이 정말 그런 곳이라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그 안전하다는 청계천에요. 맘에요. 혼자서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울이 거짓말인지 아닌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 다시 모였어요. 긴급 프로젝트 회의였습니다. 주제는 서울이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아시아 시장 확대를 원해요. 서울 안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누가 현장에 갈 수 있나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상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정말요? 네,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소피아 린드와 동행하세요. 소피아요? 저는 그녀를 알았어요. 스웨덴 출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였습니다. 전쟁 지역 전문가죠.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위험한 곳을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격은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따뜻하고 감정적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소피아를 만났어요. 카페테리아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웃으며 다가왔어요. 에밀리, 반가워요.
서울 같이 가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소피아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서울이 기대돼요. 왜요? 제가 다녀온 곳들은 모두 전쟁터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도왔죠. 소피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인간성은 존재해요. 서울은 어떨까 궁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달랐거든요. 위험이 없으면 인간성도 의미가 없어요. 서울은 아마 통제된 사회일 겁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에밀리, 너무 단정 짓지 마요. 직접 봐야 알 수 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다이앤 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서울 간다고 들었어요. 네, 현장 조사차 가요. 다이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쪽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척하지만 다 연출이에요. 특히 CCTV가 많아도 사각지대는 있어요. 밤에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 모델을 믿으세요. 한국은 안전하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맨해튼 거리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도시는 원래 혼란스러운 곳이죠. 저녁에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그리고 보험 서류도 챙겼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표도 다시 봤어요. 내일 아침 7시 출발이었습니다. 인천행이요. 침대에 누웠어요.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이앤의 스타트업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AI 기반 도시 위험 예측 모델. 전 세계 300개 도시 분석. 정확도 97%. 투자 유치 5천만 달러. 하지만 최근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투자자들의 의구심. 모델 검증 요구. 다이앤이 압박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모델이 틀리면 사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울이 위협적인 거겠죠. 서울의 안전 데이터가 사실이라면요. 다이앤의 모델은 거짓이 되니까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복잡했어요. 다이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제 3년간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침이 됐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소피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에밀리, 준비됐어요? 네. 비행기에 탔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피아는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관련 자료를 다시 봤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되살렸다고 했어요. 58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사진들을 봤어요. 공사 전 모습이었습니다. 어둡고 더러웠어요. 폐허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사 후 사진은 달랐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2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영상도 봤습니다. 밤의 청계천이었어요. 조명이 부드럽게 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연출일 거예요. 관광객을 위한 쇼겠죠. 밤이 되면 다를 겁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난기류였습니다.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좌석 벨트를 매주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뿐이었어요. 소피아가 깼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에밀리, 뭐 봐요? 서울 자료요. 소피아가 화면을 봤습니다. 청계천 사진이었어요. 예쁘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어요. 에밀리, 마음 열고 봐요. 편견 없이요. 편견이 아니에요. 경험이죠.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방어적이에요. 세상이 다 위험하다고 믿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요. 저는 벨트를 풀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소피아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촬영 시작이에요.
저도 녹음기를 켰습니다. 기내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섰어요.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안내 표지판이 선명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하지만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사관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발음이 유창했어요. 정확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업무 차 왔습니다. 심사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환영합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소피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뉴욕보다 훨씬 빨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출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 저널리스트라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에밀리, 너무 의심하지 마요. 그냥 일을 잘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돌고 있었어요. 가방이 나왔습니다. 상태도 좋았어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깨끗했어요. 휴지도 넉넉했습니다. 비누도 있었어요. 거울도 깨끗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신선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왔어요. 택시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줬습니다. 짐을 실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깨끗했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어였어요. 저는 호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종로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로는 넓었어요. 차선이 명확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경적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뉴욕이라면 경적이 난무했을 텐데요. 소피아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거 찍어야겠어요. 운전 문화가 다르네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녹지도 보였어요. 공원이 많았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첫 방문이세요? 네. 서울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안전하거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이요. 저는 물었어요. 밤에도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밤에도요. 제 딸이 간호사인데 밤 11시에 퇴근해도 혼자 걸어와요. 위험하지 않나요? 여긴 한국이에요. 급할 땐 양보를 먼저 하고 위험하면 서로 도와주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급한데 왜 양보를 하나요? 기사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야 모두가 빨리 가거든요. 서로 막으면 다 같이 늦어지죠.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보니 맞는 말 같았어요. 차선 변경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이앤이었습니다. 에밀리, 도착했어요? 방금 택시 탔어요. 조심하세요. 그쪽 사람들 외국인한테 친절한 척하지만 다 연출이에요. 알았어요. 특히 밤에 조심하세요. CCTV가 많아도 사각지대는 있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이앤 목소리엔 확신이 넘쳤어요. 하지만 불안해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18층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먹고 청계천 갈까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6시였습니다. 아니요, 10시에 가요. 늦은 시간이어야 의미가 있어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준비나 해요.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녹음기도 점검했습니다. 만반의 준비였어요. 진실을 확인할 준비요.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이었어요. 간판에 한글만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인사했어요. 몇 분이세요? 2명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주문하기 편했습니다. 불고기 2인분 주세요. 직원이 메모했어요. 음료는요? 물이요. 알겠습니다. 금방 나올 거예요. 소피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떠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차분하게 타일렀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빨랐어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맛있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영어 잘하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너무 완벽했어요. 연출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요. 카드 단말기가 테이블에 있었어요. 직원이 가져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편리했어요. 하지만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용 서비스일까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였습니다. 2시간 뒤면 청계천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이앤의 최신 영상을 확인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야간 안전 완벽한 이미지 조작. 조회수가 50만이었어요. 오늘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재생했어요. 다이앤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도시 리스크 컨설턴트 에밀리 카터가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게 될 건 진실이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준비한 쇼일 뿐이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증명할 거야. 내가 옳다는 걸. 10시가 됐습니다. 소피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에밀리, 준비됐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가요. 진실을 확인하러요.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중년 부부도 보였습니다. 모두 편안해 보였어요. 경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종강역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안내 요원이 보였어요. 제복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청계천 어느 쪽으로 가나요? 저는 영어로 물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쪽 출구로 나가세요. 바로 보일 거예요. 손짓까지 해줬어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출구를 나섰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청계천 입구였습니다. 소피아가 카메라를 켰어요. 저도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밤 10시 서울 청계천입니다. 지금부터 이곳의 실제 모습을 기록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했거든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물가로 이어지는 산책로였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노부부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하자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연인들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성의 핸드백이 벤치 옆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깅하는 여성들이 보였어요. 혼자서요.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출 아니야?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출이면 우리를 의식할 텐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도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가방 왜 아무도 안 가져가죠?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여긴 그런 문화예요. 한국에선 남의 물건 안 건드려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사라졌을 겁니다. 5분도 안 돼서요. 계속 걸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했어요. 조명이 물 위에 반사됐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물가 근처에서 파문이 일었어요.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뭐야? 소피아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작은 생명체가 물 위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동작이었어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위 위로 올라왔어요. 작은 앞발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털을 말리는 듯 했어요. 수달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달은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한다고도요. 하지만 저 수달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조깅하던 여성이 멈춰섰어요. 노부부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부부는 유모차를 세웠어요. 하지만 모두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플래시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수달이야. 조용히 봐야 해. 놀라면 안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로 보이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라. 물고기 잡는 거 보이지? 수달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수했습니다.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떠올랐습니다. 입에 뭔가 물고 있었어요. 물고기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수달은 바위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수달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리 밑으로 헤엄쳐 갔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가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습니다. 오늘도 봤네. 할머니가 말했어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소피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저거 연출 가능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달을 연출할 순 없으니까요. 야생동물이에요. 도심 한복판에요.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플래시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존중했습니다. CCTV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찰도 보였습니다. 순찰을 도는 듯 했어요.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지갑 하나 주웠는데요. 경찰이 받아들었어요. 어디서 주우셨어요? 저쪽 벤치 밑에 있었어요. 신고 접수할게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떠났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녹음기에 말했습니다. 이건 연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특별히 안전한 구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소피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저기 봐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노숙인이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멈춰 섰습니다. 가방에서 뭔가 꺼냈어요. 빵이었습니다. 노숙인 옆에 조용히 놓았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노숙인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알던 세상과 달랐습니다. 좀 더 걸어보자.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다리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어요. 11시가 가까워지는데도 말이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물고기를 보고 있었어요.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잉어야. 청계천에 많이 살아. 만져도 돼요? 안 돼. 물고기도 무서워할 수 있어.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뉴욕의 밤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인정해요. 여긴 진짜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본 거 믿어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해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거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수달이 헤엄치는 장면이요.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이요. 노숙인에게 빵을 놓고 가는 남성이요. 모두 진짜였어요.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달의 까만 눈망울이요. 아이의 작은 손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소피아는 다른 장소를 촬영하러 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판기가 보였어요. 음료수 자판기였습니다. 돈을 넣는 곳이 투명했어요. 지폐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10,000원짜리가 여러 장 보였어요. 이상하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벌써 털렸을 겁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주인은 화장실에 간 듯 했습니다. 지갑도 테이블에 있었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카드가 보였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트북 괜찮나요? 누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직원이 웃었어요. 여긴 한국이에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나요? 직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3년째 일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노트북 주인이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편안해 보였어요. 가방을 꼭 안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핸드백을 어깨에 걸친 채 여유롭게 걸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다시 청계천으로 갔어요. 낮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지갑도 가방 밖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으러 일어났어요.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방을 힐끗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가방 옆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학생이 돌아왔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가방 잘 있네요. 제가 봤어요. 대학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남의 물건을 지켜주는 걸까요?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강태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책임자예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외국인 컨설턴트가 청계천을 조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저는 경계했어요. 방해하러 오신 건 아니죠?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여기 CCTV가 몇 대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구간만 15대 정도 됩니다. 감시 사회네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죠. 무슨 뜻이죠? 그가 아까 그 아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저분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긴 CCTV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여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특히 약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더 그래요.
그게 문화인가요? 문화이자 정서죠. 우리는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동생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강태준이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죠. 구급차가 막혔거든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 이후로 전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CCTV도 교통신호도 응급 시스템도 모두 사람을 위한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눈빛을 봤거든요. 뭔가 찾고 있더군요. 진실을요? 맞아요. 그럼 찾으실 겁니다. 여긴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가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어요. 1시간 동안 그저 지켜봤습니다. 노인이 넘어졌을 때 3명이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경찰이 오기 전에 시민이 먼저 도왔어요. 쓰레기가 바람에 날렸을 때 지나가던 청년이 주웠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일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껐어요. 녹음기도 껐습니다. 이건 기록할 게 아니야. 느껴야 해. 혼자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이앤이었습니다. 에밀리, 뭐 찾았어요? 아직이요.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내 투자자들이 내 분석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죠? 내 모델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면 사업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빨리 진실을 밝혀요. 한국이 거짓말이라는 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청계천을 다시 바라봤어요. 진실이 뭘까요? 제가 찾고 있는 게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걸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켜졌어요. 물 위에 빛이 반사됐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산책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소피아와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자꾸 저를 붙잡았어요. 평화로운 이 공간이요. 두려움 없는 이 밤이요. 마침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다시 청계천으로 갔어요. 낮의 모습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한 여성이 가방을 놓고 멀리 갔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가방 옆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지켜주고 계셨어요. 여성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가방 잘 있네요. 제가 봤어요. 여성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떠났어요. 소피아가 속삭였습니다. 저거 봤어요? 네. 저게 정이에요. 강태준 씨가 말한 거요. 맞는 것 같았어요. CCTV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움직였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공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어요. 가방들이 벤치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보였어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3명의 어른이 달려갔어요. 아이 엄마도, 옆 벤치 아주머니도, 지나가던 할아버지도요. 괜찮니? 어디 다쳤어? 엄마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수건을 꺼내 무릎을 닦아줬어요.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밴드를 꺼냈습니다. 작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3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뉴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엄마만 달려갔겠죠. 다른 사람들은 지나쳤을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모두의 일이었어요.
오후에 명동으로 갔습니다. 쇼핑거리였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섰습니다. 오른쪽은 비워뒀어요. 급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요. 택시 기사님이 말한 게 떠올랐습니다. 급할 땐 양보를 먼저 한다고요. 그래야 모두가 빨리 간다고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건을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직원이 없었습니다. 무인 계산대였어요.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간단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물건을 그냥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줄을 선 사람들 모두 정직하게 계산했습니다. 신뢰였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믿음에 답하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다시 청계천으로 갔어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안전하게요. 편안하게요. 수달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달이 고개를 들었어요. 까만 눈으로 아이를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어요. 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동료가 합류했어요. 요한 에릭슨이었습니다. 스웨덴 출신 건축 엔지니어였어요. 친환경 도시 설계 전문가였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요한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괜찮아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배가 아파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저는 급하게 식당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즉시 119에 전화했어요. 3분 안에 와요. 걱정 마세요. 정말 3분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러시아워였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들이 갈라졌어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요. 승용차, 택시, 버스 모두 길을 비켜줬습니다. 경적 소리도 없었어요. 한 차량은 인도에 바짝 붙었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구급차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이 내렸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영어였어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오른쪽 아랫배요. 맹장일 수 있어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들것에 요한을 옮겼어요. 저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차는 깨끗했어요. 의료 장비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0분 정도요. 걱정 마세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차들이 계속 비켜줬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 차들이 멈춰 섰어요. 구급차가 지나가도록요. 정확히 9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40분 전부터요. 맹장염이 맞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지금요? 네, 지금 해야 합니다. 수술은 1시간 걸렸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해줬습니다. 잘 됐어요. 이틀 정도 입원하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수납창고에서 확인하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52만 원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수천 달러였을 겁니다. 요한을 보러 갔어요.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요한이 미소 지었어요. 여기 사람들 놀라워요. 차들이 다 비켜줬어요. 저도 봤어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서울은 진짜였어요. 나흘째 오후였습니다. 인사동을 걷고 있었어요. 전통 찻집이 보였습니다. 한옥 스타일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나무 향이 났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한글만 쓰여 있었습니다. 직원을 불렀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어 메뉴 있나요?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영어를 못하는 듯 했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차 하나 주세요. 손짓으로 표현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녹차가 나왔어요. 대추차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돈을 놓고 나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외국인 배려 같은 건 없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속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구요? 인사동 찻집에서 오셨대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그 직원이 서 있었어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책도 들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이 켜져 있었어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어제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쳤습니다. 밤새 영어 공부했어요. 대추차 가져왔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보온병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공책을 펼쳤어요. 영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음 표기도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외국 손님 오시면 더 잘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번역 앱에 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녀가 또 타이핑했습니다. 다시 오세요. 다음엔 잘할게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보온병을 들고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대추차 향이 났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영어를 못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밤새 공부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까지 찾아왔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전화했어요. 소피아, 내가 완전히 틀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찻집 아주머니가 호텔까지 왔어요. 대추차 들고 밤새 영어 공부했대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그게 정이에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제 마음도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실에서 영상을 정리했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했어요. 정이 흐르는 도시였습니다. 시사회가 열렸어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다이앤 천도 있었어요.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청계천밤 풍경이 나왔어요. 수달이 헤엄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응급 상황 부분에서 임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차들이 길을 비켜주는 장면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찻집 아주머니 이야기에선 몇몇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방영하자. 다이앤 천이 일어섰어요. 이건 객관성이 없어요. 편집장이 그녀를 봤습니다. 현장의 진실도 객관성이야. 날조예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날조라는 증거 있나요? 전부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다이앤은 말문이 막혔어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다이앤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조작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분석했어요.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다이앤 채널은 폐쇄됐어요. 토요일에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은 4.8%였어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한 달 뒤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옥스퍼드 대학이었습니다. 강연장은 가득 찼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폭로하러 서울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청중이 집중했어요.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수달 사진이 나왔어요. 이 수달은 도심 한복판에 삽니다. 사람들이 지켜주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강태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찻집 아주머니의 공책이었어요. 이분은 밤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외국인 손님 한 명을 위해서요. 정이 만든 도시는 존재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도시요. 그곳은 서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났어요.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수백 통이 와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은 정말 안전합니다. 직접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수고했어요. 너도 고생했어요. 우리 다시 갈까요? 서울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다시 가요. 이번엔 관광객으로요. 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서울의 밤이 그리웠습니다. 청계천 물소리가 그리웠어요. 수달이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어두운 곳도 있지만 밝은 곳도 있어요. 정이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숫자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의 마음이 진짜 진실이라는 걸요. 서울이 가르쳐줬습니다. 정이 뭔지요. 진심이 뭔지요.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이었습니다.